대성 쌤, 제가 오늘만큼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궁금한 걸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잘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전학 가는 학생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받아야 되는데 전학 가기 전에 받아야 되나요? 전학 간 학교에서 전학 후에 받아야 되나요? 어떤 교과서는 그 전학 가기 전 학교에서 받고요. 근데 어떤 교과서는 전학 간 학교에서 받습니다. 이상하네요. 왜냐면 전학 가기 전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신청했으니까 전학 간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 받는 걸로 통일하면 좋잖아요. 그 나라에서 발행한 국정 교과서는 전국의 어느 학교에 가도 같기 때문에 전에 학교에서 신청한 그 학교를 교과서 받아서 가면 되시고, 근데 학교마다 이렇게 다 다른 교과서가 있어요. 바로 검정 교과서라고 해서 여러 출판사에서 이미 발행을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과서의 종류가 이렇게 출판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는 국정 교과서가 있다. 이 교과서는 발행의 주체는 국가고 이 교과서들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교과서를 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 국정 교과서를 가지고 인정 교과서를 왜 만들어요? 아니, 저 검정 교과서는 왜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물론 그런 학습의 주요 교육과정이나 뭐 성취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를 하지만 학습을 배워가는 그런 내용은 좀 더 다양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초 기본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스탠다드, 표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학생들마다 다른 출판사의 다른 내용을 갖고 배운다라면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너무 틀려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교과서 집필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검정 교과서라고 해서 엉뚱한 내용을 함부로 담을 수도 없고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에 또 장점도 있지만 근데 검정 교과서라는 건 여러 출판사가 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따라 혹은 학교에 따라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교과서의 이런 양질의 이런 발행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사실은 교육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의 학교급별로 내용 체계가 있고 내용 요소가 있고 성취 기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나 내용 콘텐츠 이제 범위가 틀릴지라도 코어는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검정 교과서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지금도 일부 교과나 일부 학교급에서는 국정을 적용하잖아요. 국정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나요? 그 주요 교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도덕이라든가 이런 국어라든가. 근데 정말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이나 문해력에 있어서 정말 토대가 되는 그런 교과들은 근데 국정 교과서로 운영이 되고 지금 단계적으로 근데 사회, 수학, 과학도 이제는 검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는 둘 다 국가가 교육과정에 관여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관여하는 정도가 틀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 같은 경우는 기획, 저작, 집필, 인쇄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 국가가 하는 것이고 검정은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런 교과서 그런 제작을 하고 근데 국가에서는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중에 부적절하거나 여러 가지 요소를 저도 근데 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심의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 그런 글자 하나, 뭐 양성평등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이 있으면 수정 권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학부모님들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 내용은 예. 이제 저희가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학교에서 받아갈 수 있다 이 시기에. 근데 전학 후에 받는 거는 그 학교와 우리 학교가 채택한 검정 교과서가 다른 경우에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그 책을 받거나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의 가장 큰 핵심은 올해부터 3, 4학년도 사회, 수학, 과학이 검정으로 바뀌어서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교과서를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 몇 개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출판사들이 지금 서로 경쟁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런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1개 출판사에서 한 17종 정도의 사회과학 교과서가 이제 초등학교 예를 들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출판사에서도 2종의 교과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필진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도 틀리고 편집도 틀리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사파나 이제 참고 자료들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운영된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대성쌤 연구부장님 시절에 진행을 좀 해보셨나요? 근데 이런 그 교과서를 활용하는 그 학년의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교의 이제 이런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도 그런 선택이나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마다 이런 사파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주의를 끌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또 다르고 학습 내용들도 약간씩은 이런 중요도가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협의도 하시고 우리 학교에 가장 맞는 교과서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더 좋은 교육, 의미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 현장과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같은 경우는 이제 3, 4학년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몇 학년이 적용돼요? 내년에는 사회, 수학, 과학이 5, 6학년도 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옆 학교랑 우리 학교랑 5학년인데 수학 교과서가 다르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그 학교에서 여러 협의를 거쳐서 이런 교과서를 채택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체계나 요소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선생님한테 퀴즈 드리면 디지털 교과서 아시죠? 예. 디지털 교과서에도 국정, 검정 바뀔까요? 저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국정 체제였다면 이제 11개 출판사에서 17종의 사회과학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의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인정 교과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이제 이 출판사에 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혜성 쌤이 좀 소개해 주시죠. 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교과용 도서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출판사가 주관해서 만들게 되고 이것도 또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 심사를 통해서 인정 교과서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정을 받게 된 교과서는 학생들의 수업 활동의 보조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듣기로는 앞으로는 이제 인정 도서도 국정이나 검정 도서와 동등한 지위를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아까 근데 또 하나의 또 다른 교과서가 있는데 바로 자유 발행 교과서입니다. 고교 전문 교과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이런 다양한 교과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과서 사용이 민주적인 뭐 활용 이런 거를 좀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